안녕하세요, 아리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보스 QC 울트라 시리즈를 가져왔는데요. 이어폰과 헤드폰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스에서 같은 모델명을 달고 나오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경쟁 제품들보다는 자사 제품들 위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사 제품들과의 소리 비교는 나중에 쇼츠만 따로 편집해서 올려볼게요. 다른 채널들 리뷰도 이미 많으니까 디자인은 패스하고요. 저는 성능 위주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리뷰 결과에 대해서 약간 스포를 하자면요. 이어버드는 QC 이어버드 2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헤드폰은 QC45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좋아졌네요. 그래서 이번 QC 울트라 시리즈는 헤드폰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이즈 캔슬링 테스트 결과부터 보죠. 이어버드는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전작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평균 1dB 정도 차이면 체감상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헤드폰은 4dB 이상 확실히 좋아졌네요. 측정상 평균 4dB 차이 정도면 체감상으로도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심지어 생활소음 차단에 중요한 전대역 차음성은 헤드폰이 이어보드보다도 더 좋죠. 고음 대역 차단은 물리적인 차음성이 중요해서 헤드폰이 원래 더 좋은 편입니다. 그 결과가 QC 울트라 시리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QC 울트라 시리즈는 이번에도 소음 제어를 11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헤드폰에서 특이사항은 차음성이 가장 높은 단계에서 측정상 저음 차음성이 저하됩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측정했을 때 다른 제품들은 멀쩡한데 유독 QC 울트라 헤드폰만 이렇네요. 실제 이 제품이 발휘할 수 있는 피크 성능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분은 펌웨어 업데이트로 개선을 기대해 볼 만하죠. 이어버드도 마찬가지로 11단계로 조절되고요. 하나 특이사항은 중간 지점에서 특성은 바뀌는데 음량이 비슷한 구간이 있네요. 헤드폰과는 세팅이 살짝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주변 소리 최대 음량이 좀 낮습니다. 바람 소리에 관련해서는 헤드폰만 바람 소리 감소 모드를 추가로 제공하네요. 실제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 세기는 이어버드끼리는 별 차이 없고요. 헤드폰은 소음 제어 성능이 좋아진 대신에 바람 소리는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헤드폰만 바람 소리 감소 모드를 추가한 게 아닌가 싶네요. 사실 바람 소리 감소 기능을 굳이 안 써도 노캔 모드에서는 바람 소리가 크지는 않습니다. 헤드폰은 소음 제어 성능이 좋아진 대신 화이트 노이즈도 약간 늘어났고요. 반면에 이어폰은 기본적인 측정 조건에서는 꽤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용한 데서 쓰기에는 여전히 좀 거슬릴 정도로 크고요. 심지어 제가 테스트한 샘플 기준으로는 지직거리는 전파 노이즈가 왼쪽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전파 노이즈는 보이스 마이크가 켜졌을 때 더 심해지고요. 심지어 셀프 보이스 기능을 켜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노이즈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이어버드는 여전히 좀 아쉽겠네요. 반면에 헤드폰은 지직거리는 전파 노이즈 같은 건 일단 없고요. 노이즈가 약간 있기는 해도 이어버드보다는 확실히 덜 거슬립니다. 지금부터 QC 울트라 시리즈의 실제 소음 제어 특성을 특정 장비로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This is Gateway Center. Transfer is available in A, C, and R trains.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연결성에 관련해서는 aptX 어댑티브 코덱이 추가되었습니다. 샘플링 스펙은 24비트에 48K까지만 지원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소니 엑스페리아에서 스냅드래곤 사운드 기기라고 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aptX 코덱만 지원하는 삼성 갤럭시에서는 aptX 코덱 자체를 쓸 수가 없네요. 레이턴시는 둘 다 0.3초 전후로 무난한 수준이고요. 이어버드 쪽이 평균 50ms 정도 더 길게 측정되었습니다. aptX 어댑티브는 딜레이가 더 길어지는 걸로 봐선 확실히 고음질 세팅 쪽인 것 같네요. 참고로 유독 이어버드만 무음 상태에서 처음 소리를 재생할 때 소리가 서서히 커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딜레이가 약간 늦게 측정되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쓸 때도 특정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호 강도는 둘 다 요즘 제품 치고는 좀 낮게 측정되었네요.
물론 헤드폰은 이 정도면 크게 문제 없고요. 이어버드는 끊김이 좀 우려되는 수준까지 떨어지네요. 통화 품질은 헤드폰 쪽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인데요. 소음 환경에서는 소리가 동굴 속에서 말하듯이 약간 울려서 들립니다. 이어폰은 소음 환경에서 처음에 말소리를 인식할 때 소음이 잠깐 세게 올라오는 현상이 있네요. 둘 다 통품이 기본적으로는 좋은 편인데 일부 아쉬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통화 품질을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보스 QC 울트라 시리즈는 최신 제품들답게 기본적으로는 통화 품질이 좋습니다. 다만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두 제품 다 하나씩 미묘한 약점들이 느껴지는데요. 일단 헤드폰은 소음 환경에서 통화할 때 동굴 속에서 말하듯이 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은요, 처음에 목소리를 인식할 때 소음이 순간적으로 크게 들어옵니다. 이제 사운드에 대해 살펴보죠.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예전 모델들과 똑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어버드는 QC 이어버드2하고 같은 9.3mm 구경이고요. 헤드폰은 NC700하고 같은 35mm 구경입니다. 이어버드부터 비교하면 실제로 소리 특성이 상당히 유사하네요. 미세하게 차이들이 보이지만 이 정도면 체감상 큰 차이는 아니고요. 외열 특성을 봐도 기본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음향 설계로 보입니다. 헤드폰은 QC45하고 비교하면 소리가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느낌입니다. 일단 초주업이 높아진 건 음질보다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위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들어보면 고음에서 확실히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QC45는 고음이 크게 빠지는데도 양옆으로 피크가 높아서 고음이 꽤 자극적으로 들리죠. 반면에 QC 울트라는 고음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평탄해진 느낌이고요. QC45가 고음에서 강한 부분에서 반대로 에너지가 크게 약하게 빠집니다. 이런 차이들이 모여서 QC 울트라가 고음에서 소리가 확실히 더 듣기 좋네요. 다만 QC 울트라 시리즈에서 하나 고려해야 할 게 커스텀 튠 기술입니다. 다른 회사들의 적응형 EQ들에 비해서 소리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결과물의 편차가 크네요. 결국 QC 울트라 시리즈는 같은 제품이라도 실제 유저분들마다 상당히 다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QC 울트라 시리즈는 소리에 대해서 자세히 평가하지는 않을게요. 한편으로는 aptX 어댑티브 코덱에 대한 기대들도 많으실 텐데요. 원래 제대로 만든 제품이라면 코덱이 바뀌어도 체감상 소리 변화가 최소화되어야 정상입니다. 코덱에 의한 소리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고요. QC 울트라 시리즈도 코덱에 의한 체감적인 음질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참고로 헤드폰은 아날로그 유선 연결도 지원하는데요. 물론 무선과 비교해서 체감적인 소리 차이는 거의 없네요. 지금부터 QC 울트라 시리즈의 실제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콜라이더는 여전히 동일하게 3밴드 EQ를 지원하고요. 이어버드는 고음을 전체적으로 낮춰주는 게 듣기가 편했습니다. 반면에 헤드폰은 EQ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소리 밸런스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헤드폰은 고음은 건드리지 말고 저음만 취향대로 조절해서 쓰시기를 추천드릴게요. 한편으로 QC 울트라 시리즈에서 가장 유의미한 변화가 바로 이머시브 오디오입니다. 보스 이머시브 오디오는 헤드 트래킹도 지원하는데요. 실제로 써보면 머리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소리가 한 발 먼저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헤드 트래킹이 별로 깔끔한 느낌이 아니라서 그냥 고정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이머시브 오디오를 켜면 소리의 잔향이 강해지면서 공간감이 한층 풍부해집니다. 다만 이어버드 헤드폰 둘 다 고음이 좀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EQ로 고음을 적당히 빼주는 게 듣기 편하네요. 마지막으로 이머시브 오디오 실제 녹음본도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지금까지 보스 QC 울트라 시리즈에 대해 살펴봤고요. 일단 이어버드는 기존 QC 이어버드 2 유저분들이 굳이 업그레이드를 할 정도는 아닙니다. 음질이나 차음성 같은 기본 성능이 비슷한데 심지어 디자인도 똑같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죠. 이머시브 오디오나 aptX 어댑티브는 사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기능들입니다. 결정적으로 전파 노이즈가 과연 개선이 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반면에 헤드폰은 기존의 QC 시리즈를 쓰시던 분들이라면 무조건 업그레이드 각입니다. QC45하고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아졌다고 느껴지고요. 보스 헤드폰 하면 항상 장점으로 꼽히는 착용감도 여전히 가볍고 경쾌합니다. 그래서 이어폰 헤드폰 형태 상관없이 QC 울트라 시리즈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저는 무조건 헤드폰입니다. 보스는 항상 소니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 브랜드죠. 헤드폰부터 간단히 비교해보면요. 차음성은 소니가 모델에 따라서 차음성이 좋은 대역과 떨어지는 대역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그에 비하면 보스는 소니 헤드폰들의 특성에서 적당히 중간 정도네요. 그래서 보스가 실제로 쓸 때는 상황에 관계없이 좀 더 일정한 차음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나 착용감 같은 나머지 부분들은 두 브랜드 다 무난하게 괜찮고요. 굳이 따지자면 소니가 EQ 자유도가 더 넓어서 취향대로 맞춰 쓰기에 좋습니다. 한편으로 이어폰은 서로 단점이 뚜렷하게 갈려서 판단이 어렵네요. 보스는 다 좋은데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쓰는 내내 계속 신경 쓰입니다. 소니는 다 좋은데 폼팁을 계속 쓰려면 유지비 부담이 있고 통화 품질이 떨어지는 약점도 있죠. 그래서 어느 쪽을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갈릴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리뷰들은 아마 소니 인존 버즈와 DBR레 제미니 2가 될 것 같네요. 다음 리뷰들을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